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일인데 잘 쉬고 계시죠? 일반 시민이 보는 검찰 개혁,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학 개론, 건축학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 시민들은 사실 검찰 내부 구조나 여러 가지 잘 모릅니다.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권력 집단인데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검찰학 개론이랄까? 검찰학, 윤석열 현상, 한국의 검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검찰이라 하면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이전에 구한말 때부터 사법제도, 근대사법제도가 채택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을사 오적 이완용, 박해순 등이 사실은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고등검찰청 대법원에 근무했던, 그때 용어는 평의원이라 했는데 그 출신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더랬습니다. 검찰, 듣기만 해도 어떨 때는 무시무시하죠. 그 검찰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를 제가 위키백과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검찰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 국가의 권력 자금이다. 이러한 검찰이 이루어지는 곳을 검찰청 등으로 부르며 검사가 검찰 사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장의 수장이 검찰총장으로 부르죠. 경찰은 경찰청장이라고 부르는데 검찰청장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줄곧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 상당한 사람들이 제각기 백과 증명책을 일각을 갖고 있죠. 저도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느냐?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검찰 일반 시민들이 검찰을 떠올릴 때는 권력의 신여, 주구 역할을 해왔다. 아마 예의가 있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라고도 볼 수 있죠. 거의 일관된 해방 이후에 권력의 신여, 주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서 공안검찰, 박정희 전두환 때는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학생들이나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간첩 조작하고 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 탄압 기구였습니다. 옛날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과 함께. 이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이 초기에 휘두를 때는 복지부동하고 딱 엎드리고 시키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 점차 3년, 4년차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인기가 낮아지게 되면 권력을 거꾸로 물어뜯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 후에 정권 교체가 되어 왔지만
반복된 이유가 정권이 초기에 검찰의 신세를 지는 거죠. 검찰과 함께 과거의 정적이나 과거 정권의 폐해를 일단 정리할 때 검찰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재벌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공수처하고 검경수사법이 통과됐죠.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정치검찰,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로 우리 내리속에 박혀 있습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당연히 그 권력은 절대적으로 교만하거나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이것을 분산하고 또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좌우 어느 진영에도 통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소 권력의 검찰 권력의 탄생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법조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 독점권,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을 가진 거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치 권력이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자의적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편성해서 또 다른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 검찰도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적 정의에 선택적 수사를 하면서 마치 정의의 검찰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검찰 권력이 헌법 정신에 맞는 공정성이 길러되고 일반 공안 사건 위에도 일반 시민들이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 자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요청했던 그런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안 사건 외에도 민주화 투쟁 이후에 민주화 사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사법부의 부패로 인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해오고 피해를 보고 있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하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도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타협을 해서 국가적인 여사를 논하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고소고발을 어디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가서 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검찰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면서 그 권력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패스트 트랙도 경찰이 아니고 검찰의 사건을 고발했죠. 국회가 대화 타협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검찰에 넘기게 되는데
문제가 다 검찰에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정치가 똑바로 선다면, 다시 말하자면 정근대적 전제 정치, 후진국형 정치가 종료되면 검찰 힘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냐? 왜 검찰을 개혁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죠. 검찰 개혁의 최종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죠. 그 국민의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검찰,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검찰로 다시 서는 것이죠. 이게 권력을 잡는 측에서는 검찰 역시 행정부 소속의 기관으로 마땅히 장관, 총장으로 이어지는 행정부 지휘계통 내에서 움직여야 하고, 선출된 권력이 인사권을 통해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이후에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유관된 모습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한데 검찰이 갖는 기능이 사법부인 법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면서도 준사법기관이란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어 그 독립과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전체 공공의 이익을, 공동 공익을 위한 국가 수사 기능이 행사하는 점에서 검찰 기능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할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법이 통과됐죠.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검찰 개혁을 하는 목표가 국민의 생활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외관상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권 안보나 정권의 편의성에 의해서 뭔가 자기 편을 수사하면 그 방어 논리에서 한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불명확했다. 과거 검찰은 항상 권력 편이었습니다. 권력이 인기가 떨어질 때 마지못해 자기의 후환을 두려워해서도 권력을 묻어뜯는 그런 세월이 반복됐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아시다시피 왜 해야 되냐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 지휘권하고 기소권, 기소를 할 수 있냐, 기소 편의주의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권력이 막대합니다. 물론 제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제조해왔던 게 검찰이었죠. 없는 제도 만들고 또 권력이 작동되면 아예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법부, 검찰의 신뢰는 사실은 후진국처럼 매우 낮죠. 검찰개혁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검찰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그렇게 해서 권력기관끼리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구도가 얼핏 보면 상당히 이유가 있다. 합리성을 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임명될 공수처장, 검찰청장,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참여하고 또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 미국처럼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시민이 쉽게 뽑아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사원장이나 경찰청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검찰총장 4대 권력기관 하나 더 합치면 국회성장도 필요하면 시민들이 쉽게 뽑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한국의 대통령은 사실은 거의 전제군주 이상으로 막강합니다. 그 권한과 임명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고 뭔가 임기 말에 가거나 임기 후에도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 권한을 위임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느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검경수사 분리 조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경찰이 잘못하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져가게 되면 또한 검찰국가 못지않게 경찰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찰은 국정원 기능도 일부 대공수사까지 넘겨받아서 이미 비대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보경찰이 정책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게 되면 이건 중국하고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심하면 북한이 되는 거죠. 북한의 국가 보이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애써 민주화 투쟁을 해서 지금의 집권 세력도 집권하고 이런 세력이 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독재 정치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줄 때 자치경찰제도나 경찰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된 것이죠. 이걸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전 국민이 경찰에 의해서 감시받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시민단체나 국민이 제대로 감독하는, 또 필요하면 그런 정부 여당이 하는 것도 잘 면밀히 관찰하고 적당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OECD 국가에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35개국 중에 27개국, 8개국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마치 특정인의 수호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검찰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생활의 편의, 헌법정신 수호, 구현, 적절한 권력의 분립, 분산 이런 걸 통해서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그런 거에 일환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검찰이 권력을 추종했던 적이 많으니까 국민들은 이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명분상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건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명분상으로도 뭔가 지금은 합리성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의 조국 수사 법무부 장관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추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현상이 바뀌었죠. 이런 점이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검찰을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분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검찰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면서도 그렇게 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치를 청산하면서 민주화 시대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도 그런 독재 정치를 거쳐서 개혁을 했는데 이쪽에는 검찰 조직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독립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검찰총장도 상원의 승인을 받고 임명하는 그런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시행해보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검찰총장, 검사장의 시민 직선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그걸 대통령이나 다른 기관이 뽑게 되면 그건 계속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립적인 사법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정치의 수준이 아직 근대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시행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편의주의를 하다가 공수처하고 이제 양분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공수처든 검찰이든 시민 배신 제도를 미국처럼 도입해서 그 기소를 하는데 불편부당함, 위법함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 배심 제도는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기소 절차에 대한 시민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물론 여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비능률적인 면도 있는 데다가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기소 결정이 어떤 데는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민대표인 배심원들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기소를 기계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인데, 항상 이것은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방향과 전제 조건은 어떨 거냐. 앞에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청취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치 권력부터 독립돼야 된다. 그리고 비대한 권한들을 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분산된 권력이 어떤 다른 기관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고 법치를 구현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전제가 검찰개혁 방향입니다. 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개혁도 일어나야죠. 경찰개혁은 원필층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제도가 핵심으로 부각되는데요. 공수처도 반부패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는 핵심적인 과제죠. 물론 공수처 추진단이 지금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의 공정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인사권, 그 다음에 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재반장치, 이런 게 앞으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해 나가야 되고요. 단언컨대 검찰청장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뽑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려고 하면 시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와야 되고요. 정치 권력의 통제하에 가면은 반드시 그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권이 행사할 때 조금 이렇게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문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아니고 실제 수사를 하고 제가 있나 없나를 판별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창피와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닌 일단 외관상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검찰도 개혁되어야 된다. 검찰권이. 그래서 그 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얼마 전부터 포토라인이 폐지가 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가 된다든지 밤샘 수사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개혁 조치가 일단 나왔죠. 그리고 이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검찰 법조계 주권을 끊는 의미에서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도 판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찰도 정관예우라는 이런 구석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검사로 활동하는 검사 인력의 선발 과정을 다양화해서 이 공화국의 법치 질서를 어떤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리에 기초한 그런 공권력이 집행되는 구조로 점차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검찰개혁, 검찰학 개론, 또 시민으로서 보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4월 총선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정신, 민주주의죠. 그걸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국이 더 한층 강화되고 우리가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특정인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전제군주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나 특정 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빨리 거쳐야 됩니다 하는 점에서 한번 고민해본 자리를 찾아 마련해본 것이죠. 그 앞서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좀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수호한다든지 이런 동의어가 아니고 또 특정인을 수사하는 어떤 그런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편저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그 정신의 가치에 충실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헌법정신 구현과 사수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항상 기득권이 있기 마련입니다. 검사라는 조직, 검찰청 조직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주 특수한 0.1%의 이상의 집단이죠. 그 집단을 개혁할 때는 검찰 조직의 속성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특수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검찰개혁 자체에만 몰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수준 높고 엘리트 의식이 높은 이 검사들을 개혁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한 번 검사면 영원한 검사입니다. 기업체에서 그걸 대표하는 집단이 재경 집단입니다. 그 재경 집단에 한번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나름대로 옛날 7, 80년대는 굉장한 그 엘리트들이 기업의 재경 분야에 갔었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검찰을 이해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것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완전한 자존심과 입장을 완전히 묶어놨고 검찰개혁이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투기 사기로 저항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을 할 때 그 사람들도 한테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는 관행을 고쳐나가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편의적인 외부 기관이 막 몰아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질서에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권력 집단이 계속 자의로 작동하는 것을 막는 그런 활발한 토론과 의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 있죠. 오래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엇을 반영하는 의미냐 하면 우리 정치가 아직 전제왕조적 정치, 그러니까 봉건적인 정치, 패권적인 정치 이런 데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변화와 갈망을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또 안철수 현상이 있었죠. 지금은 공정과 객관성이란 그런 거에 대한 희망, 열망이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 검찰총장이 완벽한 무슨 객관성을 담고 공정을 추구해온 사무사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엄명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현상이라고 일어난 이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집권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역할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가 한계다 도약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전, 역사적인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법부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수준이 맴돌고 있어서 뭔가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검찰, 윤석열 현상, 검찰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난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가 통과됐지만 이런 충분한 국민적인 합의와 홍보가 담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점이 한국 전국의 폭풍의 문이 될 것이고요. 또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을 빨리 반영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 이런 정당성 훼손 작업도 당연히 반대 진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섣부른 그런 무격을 해서 정치의 발전이 일어나야 할 대목에서 다시 비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 판사와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불충분해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그런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 검찰 사법부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가 검찰 개혁이라는 점을 아시면서 우리의 이 정치적인 법치의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조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죠? 제가 이 현 상황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짧은 실력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공화국의 헌법 질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애쓰는 것이니까요. 지적해 줄 것은 지적해 주시지만 감사하게 여기 들어주셔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